올해 서울 빌라 전세의 절반 이상이 하락 거래가 된답니다. 본격화되는 역전세 난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은평, 강남, 서초, 입주장 여파로 아파트 전세값이 내리면서 빌라 전세값까지 동반 하락하고 있답니다. 빌라왕 전사이가 집중된 강서는 5건 중에서 3건이 하락 거래라고 합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뭐 이래저래 충격이죠, 충격. 앞으로 빌라에 전세를 살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앞으로 줄어들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다고 하죠. 강서구 내발상의 한 빌라 전용 면적 30평방미터 한 10평 조금 안 되는 곳이죠. 전용 면적. 작년 11월 달에 보증금이 3억이었는데 올해는 2억 5천으로 5천만원 떨어졌답니다. 몇 개월 사이에 1억 넘게 떨어지는 곳도 있다고 얘기하죠. 양천구 신정동의 한 빌라는 3억 5천 5백에서 2억 5천으로 1억 5천이 1억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죠. 동대문구 다심리동도 4억에서 3억으로 1억이 떨어졌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뭐 연립 다세대 전세 거래가 줄었답니다. 이게 뭔가 무슨 일이지? 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댓글 보니까 뭐냐? 지금의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방관하고 이전 정권 탓만 하고 있다. 라고 하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주택 문제는 집투기꾼들이 일으키는 문제다. 1가구 1주택을 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뭐 이러는 거죠. 다주택에 대한 세금을 그에 걸맞게 매기면 되는 겁니다. 1가구 1주택 혹은 1가구 2주택까지를 허용하고 그 외의 부분 1가구 3주택 이상은 다주택으로 하고 세금을 그에 걸맞게끔 제대로 먹이면 됩니다. 그래야 가능할 겁니다. 그래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값이 참 인생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데 저게 뭔가 싶은 거죠. 전세 사기가 언제쯤 없어질까? 갭 투기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는 거죠. 국가의 전세보증보험 제도는 2015년에 제정되어 2년 후인 2018년도부터 반환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그 제도로 전세를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일 키우다가 윤석열까지 온 거고, 아니 문재인 욕할 거면 대통령 되자마자 제도를 손봤어야지. 건설사 망한다고 국민 돈 갈아 넣는 떡거미 규제만 풀었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국민은 보지 않고 오로지 돈에만 눈이 가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다? 다주택자 세금 팍팍 때리면 갭 투자 사라질 건데 그런 간단한 걸 안 하고 있는 정부. 전세왕 사건이 터지니까 여파가 여기에도 미친다라고 하죠. 그 금액 얼마 떨어졌다고 보증금 못 돌려줄 정도면 애시당초 갭 투자를 못하게 제한을 걸었어야 했다. 다주택 하는 거 좋다. 그렇지만 엄격한 규제로 일정 자본금 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취득 못하게 하고 대출 규제, 취득 규제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놈의 나라 어떻게 될까요? 내발산동 전용 면적 29평방미터 전세가 3억이다. 전세 대출로 집값을 밀어 올린 거다. 말이 안 나오는 가격이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게 뭔가 싶죠. 문재인이 싸지르는 똥, 그 똥이 저렇게 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고요. 또 다른 건 뭐냐? 절대로 지금 현재 저 갭투기 혹은 역전세가 금방 이렇게 개선이 될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은 아비규환, 많은 충격들이 벌어질 것 같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두려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까? 온갖 두려움과 겁이 계속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 많은 고민들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어렵구나, 참 힘들구나, 참 막막하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잘 살펴야죠. 잘 따져봐야죠. 결국에는 저 전세 사기, 역전세 이런 것들이 뭐 한두 곳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서
전부 다 벌어질 일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저 빌라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서서히 전세가 아닌 월세로 바꿔 가려는 그런 조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만하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저 역전세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언제까지? 그리고 역전세로 인한 해결 방안은 뭘까요? 참 충격이죠.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자기 돈 없이도 세입자들이 더 높은 금액의 전세를 들어가는 일이 생겼고, 그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갔던 거죠. 전세가 오르면서 집값도 등달러 올랐고요. 집 한 채, 집주인은 세입자 돈에다가 자기 돈 조금만 더 보태서 집을 샀고요. 세입자는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전세금 낸 거죠. 결국 이중대출이죠. 집주인도 세입자도 자기 돈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집값이 계속 올랐던 겁니다. 집주인이 주인집을 담보로 전세 대출 받아 충당하고 주인과 세입자가 만족했는데 집값이 오르니까 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좀 더 좋은 집을 이용할 수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경기 하강되고 집값 떨어지고 전세금도 떨어지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으니까 연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집값 하락의 직격탄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정신 바짝 차리고 상황을 내주셔야죠. 별일이 다 있죠. 역전세 때문에 집주인이 잠적하고 전세금이 세이는 사람도 늘어난답니다. 갭투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책임지는 집주인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아닌 놈들은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가 되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근무술수까지는 아니어도 조직 안에서도 뭐 바깥에서도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전세값 떼이는 문제가 이제 너무 심해지는 거죠. 그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뭔가 싶을 거죠. 앞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부동산 관련한 문제가 터질지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역전세가 이제 이미 닥쳤죠. 아마 빌라 관련해서도 역전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자를 무턱대로 받는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집주인이라고는 무조건 나쁜 놈, 세입자라고 무조건 착한 놈, 이런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또라이 같은 세입자도 많고 집주인은 집주인들대로 뭐 여러 고민들이 많은 시기가 지금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경계하고 조심하며 사는 거 말고 없죠. 물론 걱정만 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상황을 냉정하게 내다보고 어떻게 움직일지 고민해야 되고 또 실제로 행동으로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